약간 비듬이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세 분이 와주셔서, 이따가 혹시 여기 오신 분들이 질문하실 거 있으면 잠깐 시간을 드릴 거니까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상을 맨 처음에 만들 때 보통 책을 가지고 상을 주면 글책에서는 보통 작가만 이렇게 상을 주시거나 또는 작가만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저도 이제 책 만드는 과정을 계속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책 한 권 만드는데 작가 혼자 노력 갖고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글을 주시면 또 화가가 그림을 정말 거기에 맞게 또 좋게 그려주셔야 되고 편집자가 그거를 또 잘 편집을 해야 되고 또 편집 디자이너가 또 뒤에서 또 수고를 해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는 멋진 책이 한 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편집 디자이너까지 네 분한테 상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상을 시작할 때 4명밖에 못 모이는 때여가지고 저까지 이제 하면 3명밖에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 디자이너를 못 부르게 된 거였는데 그래서 머그컵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유 작가님 먼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나는 동화를 써야겠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어릴 때 저희 집에 동화책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책이 2권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아플 때 보셨던 성경책 그리고 언니들이 봤던 국어 사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동화책을 읽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어른이 되어서부터 이제 동화책을 우연히 보게 되고 그 동화책에 이제 빠져들면서 제가 다시 어린 시절을 돌아가면서 다시 어린이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을 살면서 제 어떤 상처가 이제 좀 치유가 되기도 하고 또 새로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학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학과로 학교를 가게 됐고요. 처음에 학교 갈 때 이제 들어갈 때 입학할 때요 창작 시험을 보는데 시를 썼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좀 썼거든요. 그래서 주목을 받았어요. 그 시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제목은 물집이었는데, 네, 그래서 쓰고 들어갔는데, 그때 전임 교수님이 시인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당연히 이제 시로 등단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당돌하게, 당차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동화 쓸 건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교수님 미워하잖아. 그래서 그때 선생님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한동안 이렇게 입을 벌리시고 말씀 못 하셨거든요. 그 말에 이제 제가 한 말에 어떤 책임감 이런 걸 갖고서 그랬는지 그 뒤로 계속 동화책을 많이 읽었고요. 또 관련 공부도 하고 학교에서도 배운 게 많아요. 근데 가장 좋은 공부는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거더라고요. 제가 많이 읽으면서 이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또 동화를 쓰는 거에서는 우선은 동화 작가 또 동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선은 어린이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노력을 저는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많이 해야 되고요. 동심이 빠지면 그 동화나 동시는 가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어린이의 마음으로 늘 그렇게 살려고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시는 곳이? 지금 작업실이 속초예요. 속초에서 오늘 행사 때문에 일부러 올라오셨거든요. 그러면 그 속초에 사시기 전에는 어디 사셨어요? 계속 이제 일도 하고 하면서 수도권에 있었는데 어느 날 속초에 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바다 마을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했는데 부산도 생각하고 뭐 제주도에서 잠깐 살았지만 속초에 이제 처음 간 순간 그 느낌이 그래서 그 마을을 이제 골목을 한번 이렇게 다녀봤을 때 걸어봤을 때 우연히 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그런 골목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시간 여행을 하는 것처럼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여기에 작업실을 이제 마련해야겠다 해서 그날 놀러 간 날 이제 작업실 없고 그런 거에서 결단력이 굉장히 그런 때는 빨라요. 그래서 네, 되게 겉본데 언니는 쫄보거든요. 그래서 쫄보 겉본데 이런 것도 잘 통해서 바로 얻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저희가 파주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좀 돌아와서 다시 현실로 오니까 작업실에 1년에 1번, 2번 가게 생겼다 이러다가 그래서 이제 너무 머니까 이사까지도 그죠? 해서 네, 그래서 속초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사를 가신 네. 거예요. 그러셨군. 그렇게 막 결단력 있게 그렇게 하시다니 놀랍네요. 예. 또, 박현주 선생님도, 이번 책이 약간 좀 내용이, 보통 다른 동화책보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로테스크한 것도 좀 있고,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 작품 보셨을 때,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제 그 어떤 게 전략을 세우셨을 텐데, 어떤 생각하시면서 이 책에 그림을 그리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글 받고 일단 단편 3개라서 짧아서 너무 좋았고요. 예, 그거 좋네요, 진짜. 네, 예. 짧아서 좋았는데, 얘기가, 유치하지 않아서 저는 좋았어요. 유치하지 않아서 좋았고, 그리고 이미지가 바로 그려져서, 예, 굉장히 빨리 그렸던 것 같아요. 빨리, 쉽게. 예. 그리고 저한테 되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어떤 제약도 주지 않으셨고, 이야기가 3가지가 조금 그림이 서로 조금만 다르길 원하셨거든요. 그건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너무 빨리, 저는 너무 쉽게 그렸는데, 저도 마음에 들게 이 그림이 아주 설명적으로 그려지지 않아서 저도 그게 좋았어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명적으로 이제 그리다 보면 그림의 어떤 매력을 느끼기는 좀 힘들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화가 선생님의 그런 매력이, 예, 또 다른 매력이 들어있는 사파라서 저도 그래서 좋았고요. 제가 이제 이 청인남밥상 책을 어떻게 고르냐는 이렇게 질문들을 가끔 받는데, 일단 이제 스토리가 재밌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림도 좋아야 제가 이 상에, 왜냐면 이거 화가님한테도 상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막 좋아해서 팬심으로 막 이렇게 드려야 되는 상인데, 그래서 그림도 제가, 예, 좀 실은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편집자님 경우에는 이 원고를 먼저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김 작가님한테 뭐 청탁을 먼저 하신 거예요? 원고가 들어왔어요? 네, 예. 왔죠. 예.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예. 일단은 제가 정말 지금도 부족하지만 정말 편집자 초짜 시절에 선생님이랑 같이 편집 작업을 했었었어요. 어떤 책? 예. 키 큰 토끼의 고민상담소라고 그 책을 했었었는데 아마 굉장히 많이 답답하시고 불안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작업을 하게 돼서 너무 좋다. 이번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선생님 많은 작품들 뭐 겉보만보나 마음버스나 이런 선생님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작품들보다 훨씬 더 다른 느낌의 다른 분위기의 스토리여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풀어봐야겠다 하고 욕심을 냈었습니다. 그럼 이거 진행하시면서 또 즐거웠던 일? 그다음에 또 힘들었던 일?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즐거웠던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의 다른 분위기의 작품을 제가 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항상 책을, 그러니까 편집자이기도 하지만 동화를 읽는 독자로서 조금 일상과 가까워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 이번 새로운 작품을 보면서 일상 안에서 이런 판타지들이 잘 녹아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어려웠던 부분은 아까 박현주 화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편이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이야기여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차이점을 둬야 할까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화가님이 너무 그림으로 잘 풀어주셔서 그런 부분은 많이 상세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편이 성격이 다른 3개의 단편이 들어있으면 제 생각에 편집자한테 어려운 점이 보도자료 쓸 때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도자료 쓸 때는 어떤 걸로 밀고 나가셨나요? 보도자료 쓸 때는 일단 결핍이랑 상처라는 주제를 가장 앞세워서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의 결이라는 게 좀 잘 관리된 콤플렉스, 잘 관리된 상처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이 작품이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녹아내려고 보도자료에도 그렇고 그리고 표사에도 그런 걸 좀 힘을 실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집자들이 어떻게 보면 남의 글을 가지고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도자료 쓸 때는 본인이 이제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그 보도자료가 실은 어떻게 보면 뭐 독자한테는 보도자료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그 책을 처음에 이렇게 셀렉트 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한테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또 보도자료 쓰시는 편집자들의 고민도 아마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 이제 그 지퍼백 아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지퍼백이죠. 지퍼백. 지퍼백이 가장 중요하죠. 예. 표지에도 이렇게. 예, 얘기 애는 들어가 있어요. 사라지도 지퍼백은 남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퍼백을, 오늘 실은 지퍼백을 좀 사서 한 장씩 나눠드릴까 그 생각도 했었었어요. 근데, 괜히 또 쓰레기 만든다고 욕먹겠다 싶어가지고 안 사왔는데, 그 지퍼백 아이에서 저는 처음에 지퍼백 안에 들어있는 애하고 이 주인공하고 다른 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읽다 보니까 얘가 그럼 어디서 왔지? 그리고 얘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지? 예, 이러고 보니까 옷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눈치를, 이게 그게 아니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이게 눈치를 챈 아둔한 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주인공이 이제 자기가 지퍼백 안에 그게 조그만 아이로 생각했던 게 실은 굉장히 어른들에게 받는 압박들,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그러면 이 어린이들이 이런 압박감에서 벗어나려면 어른들은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 제 첫 책이 내 이름은 구구 스니커즈라는 책이에요. 그 책 안에 이제 하루아침에 엄마 아빠를 잃은 구구가 나오는데 이제 후원해 주시는 여러 회사 사장님들이 값비싼 이제 선물들을 안기면서 후원자로 이제 선택을 받으려고 기다려요. 근데 그때 이제 구구가 정말 원했던 건 그런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아닐까, 그런 어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어린 시절보다도 훨씬 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게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제 주변, 제 조카를 봐도 그렇고 주변의 어린이들을 봐도. 근데 여전히 외롭고 또 슬픈 어린이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어린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는 거,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들어주는 거. 이게 가장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더 바란다면 그 아이를 믿고 좀 기다려주고 또 꿈을 키울 수 있게 용기를 주는 정도? 이 정도만 해도 아이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거든요. 우리 어른보다 마음먹으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강연 가서 잠깐 만나는데도 그 잠깐 동안에 만난 저한테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어린이들은 평소에 자기 얘기를 들어줄 어른을 못 만나는 아마 그런 어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제 어린 시절이요. 저는 좀 비슷해요. 여기 나오는 친구들처럼 제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어린이들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였을 때 제가 정작 어린이인데도 어린이로 살지는 못했어요. 제가 여기 오신 분 중에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는 제가 7살 때 엄마 아빠가 한 해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러면서 울타리를 잃었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잃은 어린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눈치를 보거나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계속 긴장하거나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고 혼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답게 살 때가 아름다운데 그러지 못하고 네, 그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동화 쓰면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네, 다시 이제 제가 어린이로 살면서 지금 행복하게 지내는데, 그때 제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어린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예, 그런 작품들을 쓰고 계신 셈이네요. 예. 예, 화가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직접 글그림을 하신 그림책 작업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예, 그런 그림책 자랑 좀 해주세요. 선생님, 그림책 어떤 거 있는지, 예. 저도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그 좋은 책, 예, 제목도 말씀하시고, 예, 어떤 책인지 얘기도 해주시고. 예, 제일 많이 팔린 책은 이까지 거? 예, 이제 그 책이, 있고, 용기에 대한 저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예, 용기에 대한 그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의 어린 시절을, 반추하면서 넣어본 첫 책, 제가 40살에 첫 그림책을 냈어요. 예. 나 때문에라는 이제
책이 있고 또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만든 비밀이야. 다 들으셨어요? 나 때문에 비밀이야. 이까지 거. 예, 그런 책은 제가 글 쓰고 그림 그린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참여한 그림책들이 좀 있고요. 예, 선생님도 작업량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죠? 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죠. 예. 저는 작업량이 많은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예, 꾸준하게 여러 작업을, 다양한 작업하시는 화가 선생님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예, 그 중에서 정말 굵직굵직한 것들이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솟아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업을 꾸준하게 예, 계속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혹시 뭐 자녀분이 있으세요? 네, 딸 둘 있어요. 네. 그러면 육아와 작업을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텐데, 네. 또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지. 아, 엉망진창으로. 정말 대충. 저희 집에는 반찬이 없어요. 항상 그냥 한 그릇 음식으로. 아, 일품 요리, 예. 그걸로 먹거나, 뭐 때우거나 하는데, 오늘 또 이제, 다른 그림책 작가가 이제 아이가 6살인 그림책 작가가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저랑 얘기하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이가 7살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쵸. 지금 집에서 아이 키우면서 그림책 하면서 또 아이 친구의 엄마들과의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언니 어떻게 그때 애 둘 키우면서 작업했냐고. 근데 뭐 엉망진창이죠. 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엄마 애들한테 고마워요. 애들이 집 안 나가줘서. 예. 아니, 근데 이게 차라리 어딜 나가서 작업을 하면 괜찮은데, 그죠? 애들을 옆에 끼고 있으면서 작업한다는 게 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예. 뭐, 다른 워킹맘들도 마찬가지죠. 예, 일하면서 또 애들 키우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남자 작가들이 그림 그리시는, 예, 그런 화가 선생님들도 뭐 힘드시겠지만, 예, 또 이렇게, 애기 엄마 하면서 또 이렇게 그림 작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2배, 3배, 뭐 이렇게 힘들죠. 제가 계속 갈등 있고, 예. 애기를 업고 그림을 그리는 사진이 있어요. 등에 업고 그거를 어디 갈 때마다 보여줘요. 이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예. 멋진 작업실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예, 이런 거. 또 그런 또 시간들이 또 나중에 작품 안에 또 녹아내서, 예, 녹아나서 또 좋은 작품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이제 편집자님한테도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자, 지금 여기 3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꼴이 나오는 얘기도 있고, 그죠? 예, 그런데 거기서 표절작을 지퍼백 아이로 고르셨잖아요. 그 이유는 뭔지. 일단 제가 원고를 받았을 때 이미 지퍼백 아이라고 붙어 있었어요. 아, 선생님이 표절작을 고르신 거예요. 아, 선생님이 이 작품 네. 밀자. 이렇게. 예. 이걸 밀자. 네. 예. 근데 뭐 바꾸어 보겠다는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퍼백이라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흔하고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소재인데 그게 아이라는 단어랑 붙어서 만들어진 제목에서 나오는 그 유니크함이 독자들한테 충분히 소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보통 편집자들이 이제 원고를 받고 편집을 하면서 제목을 굉장히 고민해서 그쵸. 정말 네. 온갖 후보들을 만드는데 이 작품은 그런 작업 고민이 없이 없어. 네네 그러면 그냥 되게 편하게 작업하시는 셈이네. 제목은 그렇습니다. 네. 제목은 보통은 막 그렇습니다. 제목 한 10개 놓고 막, 예, 막 또 영업부에 물어보고, 막 네, 독자들한테 맞습니다. 물어보고 막, 예, 네, 막 네. 이러잖아요. 네, 근데 너무 확실하고 사실 이 세상에 없는 제목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네. 여기서 지퍼백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얘를 실은 뭐 3장에 가질 수도 있고, 상자에 가질 수도 있고, 뭐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마음의 감옥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굳이 지퍼백을 선택하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상에서 많이 쓰니까 예, 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까이 있고 저도 환경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지만 지퍼백을 어쩔 수 없이 쓰게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고 해서 더 이입이 될 것 같고 또 초고를 쓴 지는 조금 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계속 수정을 하고 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거를 바꿀 생각은 없었고 이렇게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씩 바뀌어도 여전히 아이들이 이렇게 지퍼백 같은 이런 공간 답답한 곳에서 갇혀 있다는 거 이런 게 계속 가슴 아프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역시 계속 낡지 않은 작품을 쓰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예. 또 이런, 아니 이건 농담이에요. 예. 그래서 지퍼백이 네 이렇게 우리 한빈 대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특징들이 담겨서 또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 한빈 대리님 얘기할 때 제가 잠깐만 선생님 덧붙여도 돼요? 예, 말씀하세요. 예. 아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제 다른 책 편집해 주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서 예, 제 마음의 대표작이라는 얘기 꼭 해주고 싶어서 예, 오늘 작가분들은 많이 오셨는데 오늘 편집자는 별로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예, 다행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 그 엄마가 있는 집, 예, 여기서는 그 아이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엄마를 잠깐 만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또 이야기에는 또 선생님의 어떤 어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있는 집에 이제 생일날 이제 생일에 있는 그런 얘기인데 제 생일이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어린이날이고 생일이고 하니까 더 어릴 때 더 좋을 거라고 이제 다 예상을 하고 어린이들 만나면 그때 선물 뭐 받았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주인공처럼 이제 주인공 하루처럼 집에 가기 싫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어린이날 생일을 보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조금 다른 이제 환경이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이제 엄마 아빠가 기다려주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이제 갖고 네, 여전히 저 같은 어린이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네,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보통 엄마 아빠 있고 예, 아이가 있고 이런 가정이 실은 예전에는 그게 뭐 평균이지, 예, 그게 보통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예,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는 보통 가정이라는 말을 어디다가 붙일 수 없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각 가정마다 다 특징이 다 있고 그 모든 가정이 다 소중한 하나의 가정이고 이제 이런 또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작품에 또 공감하는 어린이들이 아마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동화를 직접 곧바로 동화 쓰셨어요? 다른 일 안 하시고? 아니요. 이 학교 졸업할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일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했던 거니까 또 아르바이트로 그 전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출판사에 이제 어린이책 만드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좀 편집자 일도 하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회사는 문학동네였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제가 멀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하나에 빠지면 그거밖에 못 보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이제 연애하는 마음으로 예,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제가 책 만드는 일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고요. 어느 순간 되니까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쉬고 이제 지내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제가 한 편을 못 쓰면 영원히 이제 쓰지 말아야 된다. 앞으로 이제 동안 쓰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한 편을 썼는데 그게 운 좋게도 이제 창비 좋은 어린이책 대상을 받았고요.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첫 책 내고 계속 이제 전업 작가로 지내고는 있어요. 근데 그 책 만들었던 일이 지금 동화 쓸 때도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쵸, 그 예, 공부가. 예. 네, 그래서 그림 장면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떨 땐 편집자 입장에서 이 원고를 보고 카피나 보도자료 쓸 게 있을까 그런 것까지 상상을 미리 걱정하고, 예.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안 되는데 뭔가 좀 넣어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 그렇게 여기 뭐 합니다. 키워드 뭐 넣어야 될까, 막, 예. 이거 교과 활동하고 뭐가 연결될까, 막 이런 거 고민하시고, 예. 카피나 보도자료가 어렵지 않게 네 그렇게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해요. 아까 편집자 시절이 있으셨구나. 예. 또 그런 경험도 또 작가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런 어떤 안에 뭐 토양이 됐을 것 같고. 근데
막상 이제 월급을 이렇게 받다가 그거를 딱 끊었을 때 약간 두려움도 있지 않으셨어요? 그쵸. 이렇게 매달 이렇게 받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 회사 안에서는 좀 연봉 협상할 때마다 많이 올라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분들은 놀랐어요. 제가 전혀 그만둘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나름대로 제 생각은 그냥 이렇게 좀 약간 위안 삼아 하는 게 박수 칠 때 떠나자. 이런 저 혼자 그냥 그렇게 위로를 하다가 근데 솔직히 그때는 조금 치기 어린 마음도 있고 해서 이제 조금 쉬면 또 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잠깐 쉬다가 회사에서도 좀 쉬다가 다시 와라 이런 말씀도 감사하게 해주셨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했는데 어떻게 하다 상을 받고 이제 책을 내고 하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이제는 이제 오지 말라고. 이력서가 아니라 원고를 오지 말라고. 줄 수 있게 그냥 열심히 써라 이렇게 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년 정도 이제 벌써 10년, 11년 된 것 같아요. 그만둔 지 일을. 근데 그동안에는 다행히 감사하게 이력서를 한 번도 안 내보진 써도 되고. 않았어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월급을 받던 생활을 딱 끊는다라는 게 실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글을 써서 내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굉장히 확실성의 시대에서 불확실성의 시대로 내가 발을 옮겨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용기가 여기서도 결단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나 봐요. 네. 그냥 사실 놀고 싶었어요. 그게 가장 컸고 언니가 같이 사는 언니가 그때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 뭐 한창 언니도 출판 일을 했는데 노조 싸움도 하고 막 길게 하다가 이제 놀고 있는데 아침에 나갈 때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세상 부럽게 막 그렇게 있는 모습이. 그래서 이제 놀 때 같이 놀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네. 저 같으면 한 명이 놀면 불화해서 나라도 월급을 받아와야지. 그게 내가 놀면 언니가 회사에 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은데. 저희 언니가 그거에 대한 저한테 어떤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 동생이니까 그게 가능했나 봐요. 언니였으면 어떤 책임감 갖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철없이 그냥 같이 놀고 싶다는 생각으로.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운 좋게 많이 좋은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네. 그 언니랑 되게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좋죠. 네, 언니가 밥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밥 못 먹으니까 잘해야 되는데, 예. 이게 안 받는 부분도 많아요. 성격이 정반대예요. 생김새도 저희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간혹가다 쌍둥이냐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해를 못 하거든요.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 그리고 성격도 정반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향이 다른데요. 같은 일을 하고 언니도 계속 동시를 쓰고 있고 편집 일을 했고 그래서 언니를 제가 처음에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도 늘 어린 시절에 같이 둘이 함께 있었던 그 시간처럼 지금도 늘 같이 그냥 이렇게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운명처럼.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같이 둘이서 함께 하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럼 두 분이서 작품도 서로 이렇게 피드백도 하시고 이러나요? 네, 처음 쓰면은 가장 이렇게 또 먼저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보여주고, 근데, 기분이 굉장히 상해져요. 그래서, 이제. 너무 날카롭게.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서로 노하우가 있어서. 조금 기분 좋을 때나 이렇게 좀 괜찮을 때 상태 좋을 때 그때 하고 살짝 보여주고 뭔가 기분 안 좋은 것 같으면 전혀 안 보여주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제 그런 날카로운 얘기를 하면 더 깊숙이 찔리잖아요. 그죠? 네. 예. 그게 더 이제 찔리니까 더 화가 나기도 하고 나도 아는 부분이 이렇게 걸린 느낌? 네. 속으로는 나도 알아. 아는데 못 쓰겠어. 막 이런 거 있죠. 맞아요. 그죠? 말이 쉽지. 써봐. 네가 써봐. 막 이런 거. 예, 그렇군요. 자, 또 박균 선생님한테 그 어린이책 일러스트레이터가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인기 직종으로 막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책에 일러스트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 선생님이 어쨌든 이제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린이책 일러스트 하고 싶은 분은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하면 좋겠어요. 혹시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실 거 있으세요? 여기 혹시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워낙 늦게 해서 근데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일단 사람을 잘 그려야 된다는 거. 그게 저는 이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제 새로 이제 진입하시고 하는데 사람을 잘 그리는 게 좀 수월하다. 예, 이런 이제 일러스트 하기에 수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림책을 하신다고 하면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 그림 실력보다 중요하다. 예.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림책에 있어서는, 예, 그리고 일러스트에 있어서는 사람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상황을 그림으로 잘 묘사하는 것보다, 심리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훈련? 예,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훈련이 돼 있는 게. 예. 그럼 선생님은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전에는 뭐 다른 일을 하셨나요? 저는 이제 인생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옛날에는 애니메이션을 했었어요. 아, 예,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하다가 그 일러스트 이제 출판물 일러스트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살에 이제 첫 그림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때 네. 나는 그림책을 해야지라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림책을 이제 좀 접했는데 너무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정도는 나도 해, 막. 네, 너무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 애들 뭐 책 쉽지 뭐 생각하고 했다가 이제 몇 번 엎었죠.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몇 번 엎다가 제가 첫 책을 가지고 고생하면서 이제 거의 독학하다시피 그걸로 이제 그림책을 배웠어요. 예. 뭐 여러 번 포기했다가 다시 잡고 포기했다 다시 잡고 하면서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다는 것도 그때 알았고 그리고 그때 진지하게 스스로 이제 그림책에 대해서 임하게 됐고 그 전에는 제가 그림책을 고르는 뭐 기준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읽어주는 자세 그것도 뭐 별로였거든요. 예, 잘 읽어주지도 않았고 맨날 이제 일한다고 우리 애들한테는 그림책 안 읽어주고 이제 뭐 일하고 애들한테는 그림책 읽어주기 싫으니까 누워가지고 이제 뭐 쓸데없는 얘기나 하다가 재우고 뭐 이랬는데 제 그림책 첫 책 하면서 새롭게 좋아하게 됐어요. 예. 어떻게 보면 그림책에 그 숨어 있는 어떤 노력들을 또 이제 스스로 깨달으시게 되면서 또 남의 그림책 볼 때도 보시는 눈이 아마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죠? 예. 혹시, 만약에 지금 애들이 어리다면, 나는 지금은 이런 그림책을 읽어주고 싶어.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그냥 애들이 골라서 즐거워하는 거를 계속 읽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르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저희 아이 키울 때 골랐던 거는 저는 옛날 얘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싫었다고요? 네, 그때는 옛날 얘기의 그 힘도 모르고 그 옛날 얘기의 그 단순하고 즐거운 재미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나오는 그냥 위에 떠오르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권선징악 이야기도 너무 쉽게 느껴지고 왠지 황당무계하고. 네, 네. 근데 애들은 그걸 좋아했는데 제가 그걸 싫어하니까 잘 안 읽어주고 저는 이제 그림이 멋진 책들 예, 그런 책들 위주로 애들은 좋아하지도 않는데 다시 애들을 키울 수 있으면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그냥 지겹지 않게 계속 그거 읽어주고 싶어요. 네. 아까 옛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옛 이야기 맨 처음에 공부 시작하기 전에는 야, 이 얘기 너무 뻔하지 않아? 맨날 권선징악에 황당무계에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옛 이야기 이제 공부 시작하면서 이게 속에 이런 뜻이 있었어? 그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서 그 전에 그 내가 무시했던 얘기들을 다시, 또 읽게 되는 또 그런 효과들이 있었거든요. 또 편집자님은, 자, 이제, 나는 이런 원고 좀 받고 싶어. 왜 작가들은 이런 원고 왜 안 써와? 혹시 이런 거 있으세요? 선생님이 최원당 밥상 작품 선정하시는 거 똑같을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게 장땡입니다. 네, 일단 재미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기준이라 할 게 있다면, 이렇게 예전보다 훨씬 더 아이들의 심리가 다층적이고 복잡하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보듬을 수 있는 원고들이 저는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호감 말할 때 했었지만, 재밌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그 안에서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상한 건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나쁜 건가? 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 책
원고 그런 것들에 눈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작가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예. 작가분들 재미난 얘기 있으시면, 예, 주소, 예, RHK로, 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열려 있습니다. 예, 재미없는 건 보내지 마세요. 예, 재밌는 것만 보내주세요. 예. 자, 이제 마무리를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김유 작가님은 다 내가 동화 작가로 이렇게 살아보니까 즐거운 거는 이런 게 즐겁고, 힘든 거는 이런 게 힘들어. 뭐 이런 게 있다면, 예. 장점과 단점? 동화 작가라는 네. 직업의 장점과 단점. 작가라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새로운 걸 계속 생각하고 또 써야 된다는 그 부담. 그리고 그게 어려워요. 어렵긴 하고. 그래서 머리를 늘 쉴 수가 없어요. 늘 머리를 쉬지 못하고 계속 생각하고 있고, 뭐가 안 풀리면 또 그걸 잊지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즐거움이 더 많거든요. 다행히 그래서 지금 동화를 쓰고 있는데, 즐거움 중에서도 가장 큰 즐거움은 어린이들, 제 책을 읽은 어린이들 만나는 자리에서의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 책을 안고 있다가 이제 들어가면 막 들고서 막 이렇게 흔들어주고 막 이렇게 할 때 정말 그 순간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이 네, 정말 다 얻은, 세상 다 얻은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아이유도 부럽지 않은 네, 그런 아이유 부럽지 않은 김유가 돼요. 네, 그래서 막 우유빛깔도 외쳐져요. 또 그런 팬 서비스를 요즘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시죠? 그죠? 선생님이 연습하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계시니까 미리 현직 연습시키고. 선생님이 네. 네. 근데 어디서 그런 뭔가 배운 것처럼 애들이 너무 잘해요. 근데 그게 진심에서 정말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늘 감동을 한가득 받고 네, 그 힘으로 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려고 하고 책임감 갖고 쓰고 있어요. 네. 예. 박현 선생님.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책 할 때랑 또 이렇게 동화책의 그림을 그리실 때랑 좀 마음가짐이 다르시잖아요. 그런데 야, 이런 그림, 이런 내용은 정말 그림 그리기 너무 힘들어. 혹시 그런 책도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공감하기 어려운 이야기, 예, 그런 거는 이제 그리기 어렵죠. 예, 뭐 이렇게 가끔은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아이를 키운 경험을 가지고 이제 또 보게 되는 것도 있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없으신가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 입장으로 그냥 글만 봤을 때, 예. 그럴 때 아니고서는 뭐 대부분 감사해요. 감사해요. 일이 오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객석에 있으신 분들이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예, 질문을 한 두어 명, 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예, 저기 심상우 작가님, 예. 김유 작가님은 본명이 너예요? 또 이런 아재 김너? 개그를, 네, 예. 김너도 좋은데요? 그냥 네. 본명이세요? 아니요, 필명이에요. 필명이에요. 네. 근데 그럼 유로 한 이유는 뭐예요? 언니랑 서로 지어줬어요. 언니 응은 김응의 응은 제가 지어주고 언니가 유를 지어줬는데 이제 좀 부드럽게 유를 들었을 때 부드럽게 흐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흐를 그렇게 유자? 부드럽게 여러 가지 뜻을 다 담아서 그냥 유라고 지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 한자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필명인데 수출 뭐 계약서나 이런 거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뭘 정하지? 뭐 다 마음에 드는데 하다가 제가 정한 건 뜻은 제가 정한 건데요. 뜻은 놀유예요. 놀다. 놀유. 그래서 동화를 놀네요. 쓰면서 제가 노는 마음으로 놀이하듯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놀유입니다. 네. 그럼 언니의 응은 어떤 응이에요? 저한테 응 하라고. 네, 아니라는 말 하지 말라고. 근데 항상 나한테 예스만 네, 하고. 근데 언니가 저한테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안 돼, 아니야,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응이라고 그래서 제가 지어줬는데 다른 데서는 응이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못하는 게 아직 언니가 이름값을 그렇게 아직 이름에 익숙해지지 않으셨나 아직 봐. 안 된 것 같아서 네, 다시 바꿔줘야 되나 생각해요. 김아니라고 김 아니요? 네. 또 그런 응자가 한자로는 뭐가 좋을까? 뭔가 뭐 이런 게 응자 들어가지 않아요? 매 같은 거? 네. 지금 언니가 그래서 이제 한자 정해서 쓰는 거는 응답할 응으로 하는데 아, 저한테는 응답하다. 응답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네. 응답하라. 이것도 되게 좋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여기 와주신 분들한테 인사말 한마디씩 해주고 예, 마무리할게요. 네, 이렇게 많은 분이 그래도 와주셔서 이렇게 축하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는 그 마음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 임종준 선생님께도 우선 감사하고요. 또 오늘 함께 해주신 네, 여러분들 감사하고
우리가 다 한때 어린이였는데 그거 잊고 있잖아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네, 우리 어린이 문학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그 어린이 문학 속에서 함께 오래오래 우리 행복한 어린이로 그렇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그 마음 제가 소중히 네,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효진 선생님. 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제 청년당 밥상 북토크를 몰랐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게 있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이거 저도 이게 챙겨보고 다음에 이거 하시면은 또 이렇게 객석에 앉아서 또 와서 구경하려고요. 예. 되게 재밌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가 너무 발랄해서 좋고, 이런 게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편집자님. 네, 저 두 분이 너무 좋은 작품 만들어주신 덕분에 네, 저도 이렇게 꼽살이 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두 분 같은 작가, 화가님들과 함께 더 좋은 그림책, 어린이책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청년당 밥상이 어떤 상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당 밥상은 재미나고 유익한 어린이 책을 만드는 작가, 화가, 편집자를 응원하는 작은 행사입니다. 그림책 행사가 많은 거에 비해서 글책을 응원하는 행사들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그림책만 가지고 다들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시니까 저는 이제 좀 거기 반발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림책만 보면 어떻게 그다음에 그림책 본 다음에 글책을 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주로 이제 동화책 그다음에 또 청소년들이 같이 볼 수 있는 뭐 만화책도 되고 또는 어린이 청소년 책을 평론하는 평론집까지 이제 그동안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글책이라면 어린이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책이라면 우리가 한번 잘 찾아보고 좋은 책을 널리 알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축하 공연을 위해서 자그마치 곡성에서 기차 타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오신 김성범 작가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차 타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는 온전한 밥상을 받아봤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일상 위에는 그다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밥상을 받으시는 김유 작가님, 그 다음에 박현주 화가님, 그 다음에 고한빛 편집자님, 와 부러워요. 제가 이 다음에 제 장례식 때는 장례식 콘서트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어떤 노래 부르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중에 한 곡이 노란 옷이 있었어요. 노란 옷인데 그림책 노래예요. 그래서 노란 옷을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엄마, 개나리 꽃 피었어요. 민들레도 피었고요. 내가 다 좋아하는 노란 꽃 피었어요. 엄마, 꽃다지도 피었어요. 그러네. 괭이밥꽃 피었고요. 좀 내가 다 좋아하는 노란 옷 입었어요. 그렇구나. 엄마, 봄이면 모두 다 새 옷을 입나봐요. 그러네. 그런데 어떡해요 뭘? 난 새 옷이 없잖아요. 엄마, 왜 대답을 안 해요? 밥 먹을까?
배 아프다 약 먹어야지 새 옷을 입으면 안 아플 텐데 엄마 고양이꽃 모라노 참 예쁘다 예쁘네 민들레꽃 모라노 넌 좋겠다 좋겠다 넌 좋겠다 엄마가 노라노 사줬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엄마들은 보편적으로 사준다고 이렇게 하여튼 가증스럽게 대답을 하시는데 어린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정말 한 50%는 안 사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맞았어요. 노라노 그거 좀 팔렸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예, 노라노 좀 그리고 저기 이 노래 꼭 제 다음에 저의 장례식장에서 꼭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꿀시사에 이렇게 이 악번죽은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제일 마지막 번호를 타가지고 노래 한 곡 불렀어요. 물론 그 책도 도깨비가 그림책 읽는 법 노래를 불렀고 또 마지막으로 요들을 한 곡 불렀는데 저는 가사를 다 외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불렀는데 가사를 틀렸어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아마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틀리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는 해봐야 하잖아요. 틀릴지 모르거든요. 마지막 곡에 두 곡만 부르라 했어요. 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곡만 부르라고 그래서 화가 좀 났거든요. 5시간 왔는데 두 곡만 부르라. 그래서 제가 그 홧김에 오늘 저기 파주에서 밥도 사주고 노래도 마음대로 부르라고 하는 장소가 생겨났어요. 오겠냐고 그래서 홧김에 알았어요 하고 가기로 해서 여기 마지막까지 제가 못 있고 그냥 가야 하거든요. 그 용서해 주세요. 다 임정진 선생님 탓이에요. 제가 3곡 정도만 부르라고 했어도 제가 거의 안 갔을 건데 여행이라는 노래인데 한번 불러볼게요. 틀릴지 모르는데 홀라로리오로리오로리오리 조그만 가방 흘러매고 집을 나서면 나 혼자 신바람난 여행이라네 그 노래를 부르며 떠나는 길이니 외로운 짐은 웃으면서 날릴 수 있지 홀라레 요로로리오로리오로리 요로로리오로리오로리 요로로리 홀라 요로로리오로리오로리 요로로리오로리오로리 왠지 모른 척 닮은 듯한 스쳐간 사람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생각해보니 즐거웠던 옛날의 꿈이 주마등처럼 거리마다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네 홀라레 요로로리오로리오로리 요로로리오로리 요로로리 홀라 요로로리오로리오로리 요로로리오로리 띠리리 땀에 젖은 모자를 높이 일껏 던지면 넓은 세상 높은 하늘이 나의 것이네 바람결 따라 불어오는 꽃향기 속에 우물쯤은 웃으면서 날릴 수 있지 홀라레 요로로리오로리오로리 요로로리오로리오로리 요로로리 홀라 요로로리오로리오로리 요로로리오로리 띠리리 앵콜.
(3분) 인정진 선생님을 이긴 것 같은 느낌. 예, 그러면은 3분 동안 써보겠습니다. (1분) 남았거든요. 빠르게 1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노래가 짧은 거를 생각을 못하고 제가 이제 가요 같은 거는 보통 4~5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두 곡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또 저렇게 삐져가지고 오실 줄은 또 몰랐네요. 예. 우리 김선모 작가님이 또 이게 여러 가지 스토리가 본인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곡성에서 지금 도깨비 마을 또 운영하고 계셔서 나중에 혹시 곡성 쪽에 놀러 가시면 예, 도깨비 마을도 꼭 가서 예,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도깨비들도 만나보시고 또 거기 아름다운 자연도 만나보시고 섬진강도 보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 시상식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한빈 편집자님 먼저 나와주세요. 제25회 청년당 밥상 고한빈 편집자 귀하는 지퍼백 아이 작품이 세상에 한 권의 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작가 화가와 함께 힘을 쏟아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셨습니다. 이에 독자들과 함께 고마움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월 31일 청년당. 자, 제25회 청년당 밥상 박현주 그림 작가님, 귀하는 지퍼백 아이 작품 속 이야기를 매우 강렬한 선, 색채를 사용한 조형 감각으로 독자들이 이야기 속에 빠져들 수 있도록 흥미롭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문학 속에서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를 기대하며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월 31일 청년당. 예, 제25회 청년당 밥상 김유 작가. 귀하는 작품 지퍼백 아이를 통해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려 애쓰는 어린이를 보여줬습니다. 어린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해준 작가에게 독자들과 함께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월 31일 청년당. 네. 안녕하세요. 주니어 RHK에서 그림책과 어린이책 만들고 있는 고한빈입니다. 제가 좋은 작가님과 좋은 화가님 만나서 저까지 같이 이렇게 상 받을 수 있어서 너무 면목 없고 창피하기도 한데요. 네, 앞으로도 즐겁게 어린이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 그리고 어떤 어린이들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책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그림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림으로 참여한 박현주라고 하고요. 이렇게 발랄한 상을 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다음에 이 상 또 받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일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
지퍼백 아이의 글을 쓴 김유입니다. 제가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밥상도 좋아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새해 시작하면서 이렇게 푸짐하고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오실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푸짐하고 정성스러운 밥상을 받아서 올해는 더 힘차게 보낼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이 있어요. 제가 언니랑 같이 사는데 저희 김응 언니가 저한테 늘 삼시세끼 밥상을 차려주거든요. 근데 제가 눈이 높아져서 이제 웬만한 밥상은 만족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낭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 한 구절, 한 구절은 좀 넘겠군요. 그래서 조금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데, 특별히 오늘 이 낭독은 그동안은 뭐 작가의 친구 또는 작가의 따님 뭐 이렇게 오셔서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 책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특별히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김태윤 디자이너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책의 원고를 처음 받았을 때 이제 직업 특성상 굉장히 분석적으로 접근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미있어서 작품에 몰입하면서 봤고 되게 금방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읽고 나서 이 작가 섭외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단편에다가 판타지에다가 이게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박효준 선생님이 바로 또 흔쾌히 해주신다고 하셨고 그림도 저희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 잘 그려주셔서 좋은 작품을 만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스크의 보호를 받고 그러면 지퍼백 아이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눈꺼풀이 반쯤 감겼어. 그대로 잠이 들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어. 아이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다시 자라야 하니까. 원래부터 작은 아이가 아니었으니까. 나는 아이를 보며 소리쳤어. 지금 그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이가 힘없이 말했어. 나는 포기하지 않고 외쳤어. 이대로라면 아무도 너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라고. 아니, 사람들은 내가 있는지도 모를 거라고. 그럼 어때서? 난 그게 더 편해. 아이는 귀찮다는 듯 등을 돌리고 누웠어. 그때 열린 문틈으로 고양이 미미가 들어왔어. 미미는 아이가 누워있던 상자를 순식간에 덮쳤어. 앙칼지게 울더니 날카로운 발톱으로 아이를 움켜쥐려고 했어. 나는 미미를 재빨리 상자에서 떼어냈어. 미미는 내 품에 안겨 조용해졌어. 아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 아이는 고양이한테 쫓기는 생쥐꼴이었어. 미미를 내보내고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 아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웅크리고 앉았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꿈쩍도 않았어. 얼마 뒤 아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어. 아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지. 아이가 상자 밖으로 걸어 나왔어. 그래, 내 말이 맞아. 아이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 목에만큼 키가 자란 것 같았어. 나도 꿈이 있거든. 아이가 이어 말했어. 한 뼘쯤 더 자란 것 같았어. 그걸 잊고 있었어. 아이가 점점 더 자라는 것 같았어. 엄마 아빠한테도 내 꿈을 이야기하겠어. 어느새 아이는 나하고 눈을 맞출 만큼 훌쩍 자라 있었어. 그래, 살아있으니까 손이 참 따뜻하다. 나는 아이와 손을 마주잡고 말했어. 우리는 침대에 누웠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어. 목이 말랐어.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갔어. 식탁 위에는 빈 지퍼백이 열린 채 놓여 있었어. 네, 고맙습니다.